기원전 내가 210년 한여름, 한 이 남자가 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천하를 됩니까? 정복한 황제였습니다. 내가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3년 후 진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거대한 제국이 단 15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는 이 남자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시황,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 책을 불태우고 사람을 묻어버린 황제.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잔혹했는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정말 미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이른 시대에 국가를 만들어버린 인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없었다면 중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M153 고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인물, 진시황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진시황, 그 폭군과 건설자 사이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59년, 한 아이가 조나라 한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정. 훗날 진시황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운했습니다. 아버지는 진나라 왕손이었지만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던 신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이, 한때 거상 여부리의 첩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영정이 정말 진나라 왕의 혈통인지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의문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부리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 기원전 3세기, 중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시대,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전쟁터였던 시대입니다.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7개의 강대국이 서로를 집어삼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저녁이 되면 적국의 포로가 되는 시대. 사람의 목숨은 곡식보다 가벼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평대전에서 조나라 병사 40만 명이 진나라에게 항복했다. 진나라 장군 백기는 그들을 모두 생매장했다. 단 240명의 어린 병사만 살려보냈는데 그것은 조나라에 공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40만 명. 한 번의 전투에서 40만 명이 생매장당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영정이 태어난 세상이었습니다. 영정은 9살까지 조나라 한단에서 자랐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영정의 아버지가 진나라로 도망친 후 조나라 사람들은 남겨진 영정과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소년 영정은 도망 다녔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의 침을 맞았습니다. 진나라 놈의 자식? 내 나라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 소년은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다는 것을, 힘이 없으면 짐승처럼 쫓겨다닌다는 것을, 누구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원전 250년 영정은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여부리의 도움으로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초는 진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정은 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겨우 16살의 영정이 진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진왕정. 하지만 실권은 여부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승상 여부리는 영정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조이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영정은 왕이었지만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배웠습니다. 이름만 가진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짜 권력은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고 신하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원전 238년 영정은 22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부리의 측근이었던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고 영정은 그것을 진압했습니다. 노예는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술에 5대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부리는 자살을 강요받았습니다. 조이, 영정의 어머니는 유폐되었습니다. 22살의 영정은 마침내 진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내겠다. 더 이상 누구도 나처럼 도망다니며 살지 않게 하겠다. 질서를 만들겠다. 하나의 법, 하나의 체제, 하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야 하든 그렇게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30년 진나라는 한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영정이 왕이 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7나라 중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삼기에 적당했습니다. 한나라 왕은 진나라에 항복했고 한나라의 영토는 진나라의 군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한 땅을 제후국으로 남겨두지 않고 직접 통치하는 군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정의 전략이었습니다. 정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228년 조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영정이 어린 시절 지옥을 경험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조나라 왕족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영정은 한단에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와 어머니를 괴롭혔던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그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생매장하라. 복수였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영정에게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기원전 225년 위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진나라 장군 왕부는 황하의 물길을 바꿔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익사했습니다. 기원전 223년 초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초나라는 7나라 중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60만 대군을 동원해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2년간의 전쟁 끝에 초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222년 연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연나라는 형가라는 자객을 보내 영정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형가의 비수는 영정의 옷을 찢었지만 영정은 살아남았습니다. 영정은 연나라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기원전 221년 마지막 나라 제나라가 항복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항복이었습니다. 제나라 왕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500년간 계속된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십 개로 쪼개져 있던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개념이 실체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영정은 39살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는 너무 작았습니다. 신하들이 제안했습니다. 사망호제의 이름을 따라 황제라 칭하시옵소서. 영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는 시작하는 황제이다. 시황제, 진시황이라 부르라.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의 뒤를 이을 자는 2세 황제, 그 다음은 3세 황제이다. 진나라는 만세에 이를 것이다. 만세제국. 진시황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각자 다른 문자를 쓰고 다른 화폐를 쓰고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진시황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통일.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자 통일. 각 나라는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썼습니다. 진시황은 이승이라는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전체를 표준으로 삼아라. 앞으로 모든 문서는 이 문자로만 작성하라. 천하의 모든 책이 다시 쓰였습니다. 두 번째, 화폐 통일.
각 나라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조나라는 칼 모양의 도전을 썼고 제나라는 산 모양의 포전을 썼습니다. 진시황은 명령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량전만 사용한다. 다른 화폐는 모두 녹여 없애라. 둥근 구멍이 뚫린 반량전. 이것이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화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량형 통일. 각 나라는 자, 저울, 말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진나라에서 한 말은 조나라에서 두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표준 도량형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장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로 규격 통일. 각 나라는 수레바퀴 사이의 간격이 달랐습니다. 진나라 수레는 조나라 길을 달릴 수 없었습니다. 진시황은 전국의 도로를 표준화했습니다. 수레바퀴 사이 간격을 6척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수도 함양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직도. 이 도로는 로마의 가도와 비견될 만한 고대의 걸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법률 통일. 각 나라는 저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에서 합법인 것이 조나라에서는 사형제였습니다. 진시황은 이사, 한비자의 사상을 따라 법과 사상을 천하에 적용했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왕족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신분제로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올라갈 수 있었고 무능한 자는 내려왔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구역 재편. 진시황은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군은 다시 여러 개의 현으로 나뉘었습니다. 군과 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다스렸습니다. 세습 귀족은 사라졌습니다. 제후국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서 나왔고 황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9년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중국은 이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진시황은 불과 1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조나라 사람이었던 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진나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쓰던 글자가 오늘부터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쓰던 돈이 오늘부터는 종이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그 저항을 공포로 짓눌렀습니다. 기원전 213년. 진시황은 함양궁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황제를 찬양했습니다. 박사 순우월이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셨습니다. 이제 폐하의 자식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 봉하시어 왕실을 든든히 하소서. 옛날 주나라가 그렇게 해서 800년을 이어갔습니다. 진시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승상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폐하, 신은 다른 생각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사에게 쏠렸습니다.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옛날을 본받자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이 정말 좋았습니까? 주나라는 800년을 이어갔다지만 그 800년 중 500년은 전쟁이었습니다. 제후들이 서로를 죽이고 백성을 도륙하던 시대였습니다. 순우월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강한 제후국을 만들었다면. 이사가 끊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후국은 언젠가 반드시 중앙을 위협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순우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승상께서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도 무시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이라. 지금 천하 곳곳에서 유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옛날을 찬양하며 오늘을 비난합니다.
공자가 어떻게 말했느니, 맹자가 어떻게 가르쳤느니 하며 폐하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순우월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문명 아닙니까? 이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문명? 다른 생각이 가능한 사회가 문명입니까? 아닙니다. 통일된 질서가 문명입니다. 지금 천하는 막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통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들먹이며 현재를 흔듭니다. 나라마다 달랐던 옛날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진시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다. 이사는 무릎을 꿇고 말을 이었습니다. 폐하, 신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책입니다. 옛날 책들이 문제입니다. 시경, 서경, 그리고 각국의 역사서들. 이 책들은 모두 과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비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태워야 합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는 계속했습니다. 진나라의 역사서를 제외한 모든 역사서를 태웁니다. 시경과 서경도 태웁니다. 제자백가의 책도 태웁니다. 단, 의학, 농업, 점술에 관한 책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책들을 소장한 자는 처벌합니다. 순우월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야만입니다. 문화의 파괴입니다.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야만? 문화? 지금까지의 문화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500년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의 피로 물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문화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진시황이 결정했습니다.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인다. 30일 이내에 해당 서적을 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형벌에 처한다. 이것이 분서, 책을 불태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천하의 수많은 책이 불탔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이 불탔습니다. 각국의 역사가 불탔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지식이 불탔습니다. 유생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12년 그 다음 해에 함양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생들이 진시황을 비난했습니다. 황제는 폭군이다. 황제는 불로초를 찾는다며 백성의 재산을 낭비한다. 황제는 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한다. 이 소문이 진시황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진시황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전쟁을 끝냈다. 나는 질서를 만들었다. 나는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을 하는가? 과거를 들먹이며 나를 비난한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들은 폐하의 은혜를 모릅니다. 저들을 그냥 두면 백성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진시황은 명령했습니다. 함양의 유생들을 조사하라. 나를 비방한 자들을 찾아내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60명의 유생이 체포되었습니다. 진시황은 그들을 함양 밖에 모았습니다.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졌습니다. 460명의 유생들이 그 구덩이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흙이 덮였습니다. 생매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갱유 유생을 묻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분서갱유. 역사는 이 사건을 진시황의 광기로 기록했습니다. 문화를 파괴한 야만인, 지식을 탄압한 독재자. 하지만 진시황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광기가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상은 무기라는 것을, 과거는 현재를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통일된 나라를 유지하려면 통일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유 대신 질서를, 다양성 대신 통일을, 지식 대신 안정을. 이것이 옳았을까요? 역사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도 가능합니다. 만약 진시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통일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니까요. 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5번째 순행을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자주 돌아다녔습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동쪽 바다에서 서쪽 사막까지 그는 자신의 눈으로 제국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행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로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레만의 한 섬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풀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시황은 방사서부를 불렀습니다. 경이 말한 불로초를 찾아오라. 비용은 얼마든지 되겠다. 서불은 대답했습니다. 폐하, 신이 그 섬에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신이 노하지 않도록 동남동녀 3,000명과 함께 가야 합니다. 좋다. 다 주겠다. 서불은 3,0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서불은 일본으로 갔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하지만 진시황은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방사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비용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황제께서 미쳐가신다. 불로초라니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죽음이 두려워 헛된 것에 매달리고 계신다. 정말 그랬을까요? 진시황은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어느 날 밤 진시황은 이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진시황이 물었습니다. 이사, 경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폐하는 천하를 통일하신 성군이십니다. 아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진시황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외롭다. 맞다. 나는 외롭다. 경은 아는가? 이 천하에 나를 이해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폐하. 사람들은 내가 불로초를 찾는 것을 보고 비웃는다. 죽음이 두려운 겁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무엇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시황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죽음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다. 무슨 뜻이십니까? 이 나라를 보라, 이사. 이 거대한 제국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십 개의 나라가 서로 죽이던 시대였다. 내가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의 문자, 하나의 법, 하나의 질서로 묶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이것은 아직 단단하지 않다. 이 나라는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한다. 조나라 사람은 조나라를 그리워하고 초나라 사람은 초나라를 그리워한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시황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다. 내가 힘으로 이들을 누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나만큼 강할 수 있겠는가? 내 손자는? 이 제국은 나 하나의 힘으로 서 있다. 그것이 문제다. 폐하께서는 후계자를 잘 키우시면 됩니다. 후계자? 부소를 말하는가? 부소는 착하다. 너무 착하다. 유생들의 말을 듣는다. 과거를 존중한다.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더 살아야 한다. 적어도 이 제국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릴 때까지는. 그래서 나는 불로초를 찾는다. 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시황의 두려움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체제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 통일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시황은 계속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120건의 문서를 처리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 판결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폐하,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진시황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쉬면 이 나라가 멈춘다.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만리장성,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한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방궁, 세계 최대의 궁전이었습니다. 70만 명이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진시황릉, 그의 무덤이었습니다. 72만 명이 30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병마용 8,000개가 그를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황제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진시황은 그들의 고통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든 성벽, 흙으로 만든 병사, 그리고 법으로 만든 질서. 하지만 그가 만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여름, 진시황은 5번째 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7월 사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진시황은 쓰러졌습니다. 황간조고가 달려왔습니다. 폐하. 진시황은 눈을 겨우 떴습니다. 조고, 내가 죽는구나. 폐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소를 불러라.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유조를 작성해라. 조고는 유조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눈을 감았습니다. 50세였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조고는 승상 이사를 불렀습니다. 승상,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조는 부소 공자를 황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조고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승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부소 공자는 승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생들과 가깝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면 분석행유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상을 처벌할 것입니다. 이사는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에 공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리고 순진합니다. 우리가 조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조를 어기는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유조를 본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이사는 고민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유조는 조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소는 나를 비판했다. 그에게 죽음을 명한다. 호해를 황태자로 삼는다. 부소에게 가짜 유조가 전달되었습니다. 부소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공자, 이것은 이상합니다. 유조를 의심해 보십시오. 하지만 부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나는 딸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칼로 자살했습니다. 호해가 이세왕제가 되었습니다. 조고와 이사가 실권을 쥐었습니다. 진나라는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왕제는 무능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놀았습니다. 조고가 속삭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즐기시면 됩니다. 정치는 신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만리장성 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방궁 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금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법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기원전 209년 7월, 대택향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농민들이 징집되었습니다. 만리장성 건설에 동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승과 오강이라는 두 농민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왔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법은 명확했습니다.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형. 진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도망가도 죽고 늦어도 죽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싸우다 죽자. 오강이 대답했습니다. 옳소.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소. 그들은 봉기했습니다. 단 900명의 농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천하를 태웠습니다. 옛날 조나라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초나라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제나라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진나라를 무너뜨리자. 우리나라를 되찾자. 불과 10년 전에 사라진 나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이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만든 통일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조고는 권력을 지키려 발버둥쳤습니다. 이세왕제는 현실을 몰랐습니다. 기원전 207년 이세왕제는 조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조고는 자영을 새 황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조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유방의 군대가 함양에 입성했습니다. 진나라는 끝났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가 함양을 불태웠습니다. 아방궁이 불탔습니다. 3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재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지 4년 만이었습니다. 통일 진나라는 1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진시황을 심판했습니다. 잔혹한 폭군, 백성을 괴롭힌 독재자, 문화를 파괴한 야만인, 그의 나라가 빨리 무너진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나라는 무너졌지만 진시황이 만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는 진시황의 9년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한나라는 진시황의 법률을 계승했습니다. 한나라는 진시황의 문자를 썼습니다. 그 이후 모든 왕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2000년 동안 중국의 모든 황제는 진시황이 만든 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15년 만에 무너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0년 동안 지속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진시황이 없었다면 중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유럽처럼 영원히 통일되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시황은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폭군이라 부르며 안심합니다. 그를 괴물로 만들수록 질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든 시스템은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진시황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는 앞으로도 역사 속 진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